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집합의 연산인데, 수의 연산에서도 연산 법칙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집합의 연산에서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우리가 집합에만 있는 그런 연산 법칙 한 가지 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렇게 연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산 법칙이 차집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A 차집합 B를 이야기를 할 때, 칠판을 켜서 하는 게 낫겠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녀석을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요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요거 지난 시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차집합을 보면 자연스럽게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조금 이따 연산법칙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집합의 연산법칙에는 차집합이 등장하지 않아요. 교집합, 합집합 나옵니다. 여집합도 나와요. 그런데 차집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연산법칙들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간단히 할 거예요. 그죠? 우리 문자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도 연산법칙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도 하고 전개도 하고 동량끼리 모아서 계산도 하고, 그게 다 연산법칙에 의해서 그 계산을 했던 거였어요. 그것처럼 집합도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차집합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집합으로 주어지면 연산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집합으로 고쳐서 내가 연산법칙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쭉 지나가면서 차집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로 딱 들어가면 차집합이 나와.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차집합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먼저 해놓고 가는 거예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법칙, 세집합 A, B, C에 대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A랑 같아요. 자, A랑 B랑 이런 모양으로 있을 때 A랑 B랑 합치는 거나 이거죠. B랑 A랑 합치는 거는 그것도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 B 합집합 A 똑같겠죠. 교집합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B는 요 겹치는 부분이고 B 교집합 A도 B랑 A랑 겹치는 부분이고 똑같겠다. 그죠? 자,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A랑 B랑 C랑 있을 때 C를 요렇게 그릴까요? 요게 C다. 요렇게 있을 때 A랑 B랑 합집합을 먼저 하고 나서 C랑도 합할 때 요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전체죠. 아니면 B 합집합 C부터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B 합집합 C는 어떻게? 요 부분이다. 그죠? 요렇게 색칠을 해야겠다. 한 번에 지우게. B 합집합 C는 여기죠. 그러면은 얘랑 A랑 합집합을 할 거래. 그러면은 요렇게잖아요. 결국에는 세 개 다 합친 거. 그죠? 그러니까 결합법칙 요렇게 성립하고요. A 교집합 B와 C와의 교집합. A 교집합 B가 요 부분이죠. 그거랑 C랑 겹치는 부분. C랑 겹치는 부분이면 여기죠. 한가운데. 그죠? 이거나 A랑 B 교집합 C랑 교집합. B 교집합 C를 찾으면 여기죠. 여기랑 A와의 교집합. A가 요만큼이니까 겹치는 거 여기죠. 가운데. 그죠? 그래서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괄호를 아예 풀어버려. 그래서 A 요 녀석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와 괄호 안 해도 돼요. 결합법칙 성립하면 괄호 없어도 돼요.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똑같다. 교환법칙도 성립하니까 A 교집합 아니죠. 다시 A 합집합 C 합집합 B라고 하셔도 돼요. 순서도 바꿔도 돼요. 그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합집합끼리. 자,
얘도 마찬가지. 뭐 괄호 아예 풀어버리고 A 교집합, B 교집합, C. 역시 마찬가지 순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B 교집합, A 교집합, C나 C 교집합, A 교집합, B나 또 다 똑같다 이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어떻게 성립하냐면 이거 두 개가 같으면 안 돼요. 합집합, 합집합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를 때 합집합, 교집합이거나 교집합, 합집합이거나 괄호 안에 거랑 괄호 밖에 거랑 다를 때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이게 얘기예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A 합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C.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어쨌든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랑 합집합하면은 A, B, C 전체 다지, 그지?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를 때, 하나가 합집합이고 하나가 교집합일 때, 그때 분배를 해줘라. 분배가 가능하다 하는 거. 자,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서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A와 B 교집합 C의 합집합이야. 그러면 어떻게? A 요만큼, B 교집합 C 요만큼, 얘랑 얘랑 합치면 요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노? 이거 똥 A에다가 요 밑에 꼬랑지 달렸죠, 그죠? 요만큼. 자, 이거랑 자 A 합집합 B, A 합집합 C 둘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은 A는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A.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요 부분 또 둘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꼬랑지 두 개가 같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합집합 C. 얘를 분배. A 교집합 B, A 교집합 C 해서 둘을 합집합한 거랑 같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보면은 자, A랑 B 합집합 C랑 교집합을 구하래요. 교집합을 구하면 요 하트 모양 비슷한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지? 요만큼하고 요 지금 색칠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이렇게 하트 같은 부분 요 부분이 남아요. 그러면 각각의 교집합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랑 얘네 둘을 합치면 어떻게? 요 하트 모양 나오겠죠. 같네요. 그죠?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요런 게 성립한대요. 어떤 거?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요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여기 있는 요 여집합을 각각 분배해 주듯이, 분배는 아닙니다 사실, 분배해 주듯이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합집합 뒤집어 교집합으로.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막 뒤집을 때 선생님 합집합 왜 갑자기 교집합으로 변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요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그 다음에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 그래서 요 C라고 나와 있는 요 녀석 여집합을 분배하는 것처럼, 분배는 아니면 분배 법칙은 아니에요. 그냥 분배하는 것처럼 A, B에 따로따로 여집합을 해주고 가운데 거 요 연산기호를 뒤집으면 된다.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하는 거. 이 상황에서 요런 모양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런 모양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A 교집합 B랑 각각의 여집합을 하면서 뒤집어주고 다시 여집합.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각각을 여집합을 해주면서 이렇게 뒤집어준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 성립하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A 합집합 B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이다, 그죠? A의 여집합을 따지면 A 말고 나머지 부분이고요. B 여집합은 B 빼고 나머지 부분이고. 그럼 얘랑 얘의 교집합은 어떻게? 요 바깥 부분이죠. 그래서 아, 두 개가 일치하는구나. 얘랑 얘랑 같은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요 가운데 여기 겹치는 부분 빼고 나머지 전부 다요. 그러면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 A 여집합 이만큼이고 B 여집합 이만큼이고 두 개 합치면 요 가운데 것만 지금 비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일치한다. 드모르간의 법칙 성립하는구나.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 이런 식으로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A 교집합하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이다. 전체의 여집합. 요렇게.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여집합이 있으면 얘를 막 분배하거나 결합법칙을 이용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집합을 없애줍시다. 어떻게?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어떻게 된다? 각각의 여집합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뒤집어주면 돼. 자, 이 과정이 뭘 한 거라고요? 이 과정이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를 갖다가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분배를 해줘라. 왜? 교집합이고 합집합이고 서로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자, 여기 내려온 게 뭘로 내려온 거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A 여집합이래. 그럼 A랑 A 아닌 거랑 교집합이래요. A랑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뭐 B는 안 그릴게요. A랑 A 아닌 거랑 이거랑 겹치는 게 있어요? 없잖아.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이야. A 교집합 B. 공집합과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래요. 그럼 공집합은 아무리 합쳐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합칠 게 뭐 있어, 그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나옵니다.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B 차집합 A를 어떻게 바꿔라? 교집합으로 바꿔라.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적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집합 어떻게?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줘라. 그러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요거를 교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합으로 바꾸고. A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그냥 A.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어떻게?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돼요. 왜? 결합법칙 성립한단 말이야. 합집합 다 합집합이에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괄호 다 풀어버려. 그럼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앞에 거 두 개 먼저 해도 됩니다. 결합법칙. 그죠? 앞에 거 두 개 먼저 할게요.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A 여집합이랑 A 합집합이래. 그럼 그냥 A 아닙니까? 아, 아니지. A가 아닌 거랑 A랑 합하면은 전체 집합 나오죠. 그죠? 요거를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벤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려봐야 돼.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손으로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A 여집합이면 이만큼이고요. 요 바깥 부분, 그지? 요 부분이고요. A는 요 부분이고요. 이거 두 개를 합하래. 합하면 이거 전체잖아요. 그죠? 전체 집합이네. 전체 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어쨌든 전체 집합이죠. B 여집합도 전체 집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합하면 전체 집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와, 이거는 뭐가 많다. 자, 맨 앞에 이제 B 차집합인데 얘는 가만히 냅두고요. 얘네 둘이를 교집합으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얘도 교집합으로 바꾸면 이것도 교집합에 이거 전체의 여집합에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먼저 정리하고 괄호 안에 거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B 차집합 가만히 놔둡니다. 놔두고 얘네 둘만 정리를 좀 해보자.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요렇게 되겠죠. 그죠? 교집합 A 여집합 여집합은 A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분배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밑으로 넘어올 때 분배 법칙 이용하는 거. 근데 분배 법칙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전개가 아니고 묶어내는 거. 비교집합, 비교집합 같이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비교집합으로 묶어주고 A의 여집합, 합집합 A 요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이 가로가 필요가 없겠다. 비교집합. 자, 이거 뭡니까? A 아닌 거랑 A인 거랑 합했어. 전체 집합 나오지. B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B가 전체 집합 안에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B가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그냥 B죠. 그지? 그래서 B 차집합 B예요. B에서 B 빼내고 나오면 뭐 남겠니? 아무것도 안 남지. 공집합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식을 쭉쭉쭉 정리해가지고 간단히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0번. 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 뭐야? 어쨌든 그 교집합 또 거기에서 A를 또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성립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지? 이거를 간단히 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도 보니까 합집합, 비여집합, 합집합, 비여집합 공통으로 이렇게 합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배 법칙 이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있죠? 교집합 A 하고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렇게 하고 나서 교집합 A 해서 공집합이래. 아유, 뭐가 많다. 자, 그러면 A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이에요. A랑 A가 아닌 게 있어. A가 아닌 게 있어.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이래. 없지.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합집합, 비여집합 에다가 교집합 A가 공집합이야. 그럼 좌변 마저 정리해볼까요? 자, 공집합하고 비여집합하고 합치면 합칠 게 없잖아, 그지? 합칠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겠죠.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공집합이야. 자,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죠? 왜 교환법칙을 이용할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뭐가 된다? 차집합이 되는 거고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만 드러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A 차집합 B예요. 근데 이게 공집합이래.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그러면은 A가 어떻게 존재해야 돼? A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A랑 B랑 같아도 됩니다. A랑 B랑 이렇게 같아도 되는데 요런 경우는 더 특수한 경우예요. 이 경우보다. A의 원소가 모두 B의 원소고 B의 원소도 모두 A의 원소인 거야. 이 경우가 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항상 옳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아니잖아.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조건은 만족하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하는 거. 부분집합이면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둘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잖아. 무조건 같지는 않다. 그지?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그게 항상 옳은 거예요.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같다라고 하는 게 더 특수한 경우인 거야. 부분집합보다 더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수집합하고 대칭차집합하고는 뭐 굳이 동영상 강의로는 안 찍을게요. 수업 시간에 이미 다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고요. 요거는 사실 뭐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고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등장하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강의 시간은 조금 짧네요. 요번에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어서 많지 않아서 풀 문제가 많지 않아서
조금 짧습니다. 근데 요거랑 요 다음에 이제 요거 원소의 개수랑 또 연결이 돼요. 원소의 개수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연산을 해서 구해야 되는 게 예제에는 안 나오네요. 어쨌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도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